이번 시간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일본의 한 인디 밴드가 얼마 전 발표하고 유튜브에 공개한 신곡이 한국과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 김광석 씨가 30년 전 발표한 노래와 복사해서 붙여넣은 수준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인데요. 김광석의 이 노래 다들 아실 겁니다. 표절 논란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지 일단 들어보면서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준 변호사님. 사실 이 노래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김광석 씨 노래. 근데 제가 듣기엔 너무 똑같고 솔직히 처음 들을 때 리메이크인 줄 알았거든요. 네, 번안곡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 일본 밴드 슈퍼 등산부라는 밴드의 삼보라는 곡과 그리고 우리 가수죠. 고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게 94년 발매한 4집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네? 이 곡의 한국어 가사를 일본 밴드의 이 가락에 붙여서 부른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그냥 개사를 해서 번안곡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은 곡이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곡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노래죠. 너무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뭐 MBC 세계는 넓다, 배낭매부 세계로의 로고 수형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그리고 조명가게 등에서 삽입곡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사실 뭐 광고 배경음악으로 쓰인 적도 많고요. 그리고 동명의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곡이라는 뮤지컬 공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젊은 가수들이 다 리메이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곡이기 때문에 이걸 듣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국 국민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들으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올린 유튜브 댓글창 아주 난리가 났다면서요? 당연히 지금 저희와 비슷한 반응들을 하고 있죠. 네. 리메이크 곡 아니냐. 한국인 대부분이 이 노래를 모를 리가 없는데 네. 너무 비슷하다. 이거 똑같은 수준이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거 지금 표절 맞는 것 같다. 이거 로열티 지급하고 번안곡 인정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사실 누리꾼들이 이거를 뭐 이제 자기들이 창작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에 가까운 그런 댓글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일본 밴드 측이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광석 씨의 노래를 몰랐다. 이번에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놀랄 만큼 비슷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는 없었고 김광석 씨 노래를 처음 듣는다. 그러기엔 좀 각종 예능이나 드라마에 너무 활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선뜻 좀 납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 가요계 역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이 표절 시비는 항상 있어 왔던 이슈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뻔뻔한 해명은 저는 처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노래를 처음 알았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런 명곡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창작곡이 맞고 이거 우리 처음 들어본 건데 이거 완전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니까 우리 노래로서 계속해서 이걸로 영리 목적으로 활동도 하고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최소한 이 정도로 비슷하다라고 하면 저작권을 기존에는요.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을
유권자로 이름을 올려주거나 뭐 이런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는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일본 밴드가 이번에 내놓은 해명은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는 않고요. 특히 지금 음악에는 국경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걸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이거는 정말로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한국의 이런 명곡과 똑같은 곡을 발표한 우리의 밴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서요. 이거는 사과나 어떤 반성이라는 의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표절 논란이 있어도 어쨌거나 명확하게 표절 여부를 좀 가려내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절 논란이 있었을 때 좀 저작권 문제라든지 법적 문제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판례들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이유 씨의 썸데이 같은 곡도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1심, 2심에서는 표절로 판명이 났다가 대법원에 가서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기도 하면서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것이 이 표절 시비, 특히 음악에 대한 표절 시비인데요. 예. 판례가 확립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몇 마디 이상 표절하면은 몇 마디 이하로 표절하면 표절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몇 마디만까지만 베껴 쓴다고 표절이 아니라고 하면은 늘 거기에 맞추어서 표절을 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아,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거는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작성 요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성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뭐 찬송가라든가 아니면 오래 구전되어 오는 민요라든가 이런 보편적인 리듬이나 멜로디를 차용한 것은 표절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두 번째 요건은 실질적 유사성인데요. 가락, 그러니까 멜로디, 리듬, 화성, 템포,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멜로디가 그 곡에서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도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지금 이 두 곡은 실질적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그 가사 내용이나 분위기까지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예. 멜로디만 유사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요건이 바로 의거성인데요. 이 밴드는 이 의거성 요건을 부인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누구나 접하기 쉬운 곡이라면 의거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곡이라고 해서 일본 밴드가 자신들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의거성 요건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의거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요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이 의거성이라는 건 내심의 주관적인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요건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의거성 요건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요. 만약에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광석 씨의 유족, 딸로 알고 있는데 저작권을 갖고 있는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예.